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좀 뭔가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를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보를 받았을 때 이걸 과연 좀 진행을 해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고 고민을 했던 이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간까지만 내용을 만약에 들으시면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제가 부제로 걸고 싶은 게 바로 인터넷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됐고 넘어가고 있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시간은 2018년 10월 27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져도 불과 2달도 채 안 된 시점인데, 오늘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공간은 태국 방콕의 라크라방 지역입니다. 아마 여행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라크라방 지역에 가보시면 약간 채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드시는 그런 공간도 따로 있으며, 더불어 이 지역엔 채식 축제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물론 푸켓에도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영혼과 마음을 좀 정화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최소한 4일 정도 채식을 하고 살생도 금지하는 상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태국 방콕의 라크라방 지역, 그 채식 축제 기간이 막 끝나고 나서 발생된 일입니다. 그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채식을 원래부터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즐비해 있는 지역인데요.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식당이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공간입니다. 늘 그렇듯이요, 채식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수를 먹고 있던 손님들의 눈을 의심을 좀 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적혀서 내용이 기사가 뜨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시 채식주의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고, 국수를 먹고 있다가 눈앞에 있었던 게 바로 고기였다라고 합니다. 채식주의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왜 고기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이 됐던 거죠. 그 상황이 굉장히 불쾌하고 역겨웠던 소비자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료에 보게 되면 그 좀 디테일한 면들이 좀 살아있는데,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고기 덩어리긴 한데 좀 굵직한 덩어리, 그리고 좀 질겼다라는 표현들도 몇 군데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측건데 뭔가 닭고기 혹은 아니면 돼지고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당국에게 연락을 해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요. 당국은 신고를 받고 식당에 출동해 그 고기에 대한 정체를 물으러 한번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주인은 이미 사라진 상태로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고를 받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안을 들어갔을 때 보였던 사건 현장이 그렇게 정상적이어 보이진 않았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지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바닥에 보이시는 혈흔들, 그리고 어딘가에 피 부러져 있는 혈흔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발 같은 것들, 여기가 일종의 부엌 같은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있는 혈흔 같은 게 뭐 동물을 뭐 어떻게 뭐 요리를 했다던가 그래서 남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곳은 채식주의 식당입니다. 고기를 그렇게 자를 이유가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피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상한 고기 덩어리까지도 안에 확인이 됐던 거죠. 이 안에 있는 주방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다가 여기에 조사에 나왔던 경찰분들의 눈엔 되게 불쾌한 진실을 하나 확인하게 된 겁니다. 당시 고객들에게 제공되었던 고기라고 알려져 있던 게 실제로는 닭고기, 돼지고기가 아니라 인간의 고기였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처음에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 닭고기와 돼지고기인 줄 알고 채식주의 식당에서 왜 이런 걸 판매하죠? 라고 신고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봤던 고기가 돼지나 아니면 뭐 닭이 아닌 인간의 고기였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내부에 있는 부분을 좀 샅샅이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사건 현장, 저 안쪽에는 인간의 좀 조직으로 보이는 것들도 확인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뇌입니다. 사람의 뇌로 보이는 조직도 안에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피, 살점 이런 것들이 보였던 거죠. 분명 사건 현장이라고 봤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경찰은 이 주변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에 좀 뭔가 강렬한 곳이 하나 보였던 거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화조였습니다. 바로 옆쪽에 있는 정화조인데 뭔가 왜 경찰분들이 이상했냐면 정화조 위에 세탁기 같은 게 있다가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코끝을 스치는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라고 판단했던 경찰은 일단 세탁기를 먼저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근데 분명히 이상한 냄새는 났던 겁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치우고 혹시 정화조 안에 뭐가 있나라는 생각에 정화조를 조심히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이상한 하나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 한 구였습니다. 이 시신 자체는 굉장히 많이 부패한 상태로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이미 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신을 조심히 끌어올리는 상황까지 해서도요 되게 조심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신에 대한 부패 경도 때문에 혹시라도 분리가 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신을 옮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대한 모습, 위치가 또 어떤 사람인지가 확인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신원은 61세였고요. 2018년 10월 21일 실종됐던 프라사트 인파탐이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10월 21일에 실종이 됐는데 이 식당에서 식당 주인의 형제랑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이 집에 갔을 때, 이 가게에 도착을 했을 땐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이후에 문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시간부터 경찰이 발견했을 때까지 시신은 정화조에서 계속 부패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시신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본 것과 부검 결과에 대해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머리 뒤쪽을 좀 뭔가 무딘 물체로 가격당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게 가격을 당한 게 한 번 쳤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여러 번 쳤다라는 거죠. 여러 번 구타를 해서 머리 뒤에가 거의 깨진 상태로 확인됩니다. 뇌조직 일부가 소실되었다. 그 뇌조직 일부가 소실된 게 아까 보인 그 가게 내에서 확인이 됐던 겁니다. 더불어 배 쪽입니다. 복부 쪽의 자상. 근데 그 자상이 위쪽에 대해 장기인 위쪽까지 찔린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가 찢어진 상태까지 확인됐던 거죠. 더불어 다리 쪽까지 칼에 찔린 총 6번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날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의 형제와 그리고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 경찰의 당시의 예상으론 당시에 그 주인 동생과 또 인파탐 사이에 뭔가 싸움이 있었고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분노 표출형의 살인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가격을 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칼을 써서 아마 그런 현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바로 이 현장, 아마 이곳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 안쪽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는 왼쪽, 그 안쪽에서 뭔가 둔탁한 물건으로 먼저 가격을 한 뒤, 그리고 연이어 예기라고 부르죠.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복부와 다리를 찌르지 않았을까가 하나의 순서처럼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얘기가 나오고 추측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시신을 정화조에 옮긴 이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인육고기, 혹시 시신을 옮기고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조금씩 시신을 뜯어서, 시신의 인육을 뜯어 그걸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기사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제보를 받고서 되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이 내용에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판단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채식주의 식당에서 왜 고기를 굳이 넣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육수를 끓이기 위한 도구로서 고기를 넣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뭔가 채로 걸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인육 조각이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요구했던 원했던 방식과는 달라집니다. 인육고기를 소비하려고 했던 목적이 소비자들이 먹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고기를 내고 육수를 내고 버리겠다라는 판단이었다면 그냥 버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저희가 봤을 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 판단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국에게 불만 신고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음식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외국 사례도 봤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공직자분들, 뭐 식품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와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식품 관리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불법 침입이죠. 가게 문이 분명히 닫혀 있다라고 했는데 경찰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할 때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공직자가 그 안에 문을 뚫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조금 이상한 논리였던 겁니다. 이거 불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였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상황은 이거였습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분명 인간의 뇌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피, 혈흔까지 있었던 거죠. 그럼 저희도 궁금하고 중요했던 건 여기에는 뇌 조직과 피의 혈흔이 지금 피해자 것과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게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동일 인물의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근데 마치 지금 나온 기사의 내용대로면 지금 이 시신은 그대로 두고 있었고 그 전에 인육에 대한 고기가 뭔가 나갔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더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풍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피해자를 찾았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상했던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 시신을 정화조에 넣어놨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화조에 넣어놓고 인육을 일부 떼서 그걸 뭐 올리려고 했다, 소비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미 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인육으로 제공할 목적이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토막을 내든 아니면 따로 포장을 하든 냉동 같은 데 넣어놨다가 제공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누구도 썩은 고기로 어떻게 보면 썩은 걸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여긴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은 상태였던 겁니다. 분명 진실도 있겠지만 뭔가 내용 자체로 봤을 땐 좀 거짓된 상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애매모호함이 있던 거죠. 그리고 어디에도 이 시신, 61세 이 피해자의 시신에서 뭔가 살점 일부가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더 주목하고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좀 시간을 딜레이를 뒀던 이유가 당시 사건 발생했을 때 제보를 받았을 때는 뭔가 내용이 이상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더불어 저희가 당시에 제보를 받았을 때 태국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태국 쪽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살인사건이 있었다 정도로만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외국 기사에서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뭔가 인육을 파는 식당, 인간의 고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 오컬트 스토리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문제였던 거죠. 일단 두고 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 왕립 태국의 경찰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장에서 굉장히 격분한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된 이야기와 거짓된 이야기가 섞여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된 이야기는 한 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사건은 맞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61세였던 그 남성이 이 가게 안에서 살인당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정화조에서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전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며 반박에 총 6가지의 근거를 댑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시 발견된
피해자 인파탐의 몸에선 없어진 장기 및 인육 조각은 어디에도 없다. 뇌 조직에 대한 부분도 분명 일부 사라진 건 맞지만 현장 바닥에서 따로 확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더불어 처음에 우리가 출동을 했을 때도 실종과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그리고 외부에 대한 신고 때문에 들어간 거지 이게 음식과 관련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 가게가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닫혀 있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 식당이 폐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폐쇄의 이유가 뭐였냐면 식당 보수 문제였습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수 문제 때문에 닫아놓은 상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축제 기간, 그때는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그 기간만큼은 열었던 겁니다. 즉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기에는 식당이 완공이 안 된 상태다. 따라서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아까도 처음에 나왔던 기사에서는 먹다가 아니 이상한 고기가 있네 라고 해서 신고를 했지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인 용의자는 68세, 이름은 캄타위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식당 주인의 형제입니다. 그 사장이었던 형이 이제 식당 보수를 맡긴 상태였고 피해자인 인파탐과 이 사람은 함께 일을 하는 관계였던 거죠. 일정 보수를 받고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 당일 10월 21일도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이후에 사라진 상태. 지금 현재는 살인 용의자로서 법정 싸움 중입니다. 네 번째, 신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신고가 뭔가 음식의 신고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기 가서 이거 이상한데요 라고 신고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 신고는 이 식당 근처에 사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였습니다. 이 레스토랑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뭔가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저 안에 뭐가 문제 있는 것 같다. 확인 좀 해달라. 라는 요청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 요청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 안이 닫혀 있는 걸 보고 분명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걸 확인했고 그것을 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정화조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에 처음에 나왔던 이제 경찰국장의 얘기에 따르면 출동했던 베테랑 형사들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이거 시신성 냄새가 맞다. 아니면 여기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좀 뭐 사장이거나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쓰러져서 사망을 했거나 이런 부패하는 냄새가 맞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0월 21일 사망을 추정하고 있는 상태고 이 식당은 당시 아까 축제 기간 동안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딱 3일 동안 축제 때문에 매출로 딱 연계 3일입니다. 즉 10월 21일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문을 닫은 것. 따라서 뭐 먹으면서 뭐 인육이 나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며 보수로 닫혀있던 문 안에서 보수하는 현장 속에서 사망한 그냥 단순한 이건 살인사건이다 라고 경찰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근거를 좀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시아원이라는 데서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싱가포르 뉴스 웹사이트에서 소스 같은 것들이 또 추가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런 기사만 떴습니다. 이게 태국 기사입니다. 사람이 레스토랑 부스에서 사망했다, 발견됐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피해자는 그 레스토랑에서 무언가 마시다가 그 이후에 실종됐다. 그리고 가족들이 찾으려고 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보수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0월 28일 오리엔탈 데일리라고 부르는 신문에서 갑자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인육에 대한 뭐 추가가 됐다. 인육이 들어갔다 라는 내용. 이 채식 식당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가 고기 조각을 봤다. 그리고 그걸 신고했다. 라는 내용이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내용도 함께 섞었던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100% 거짓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0%의 진실과 90%의 거짓을 섞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내용이 추가가 됐던 거죠. 오리엔탈 데일리에서도요. 당시 부엌에 피가 어마어마하게 묻어 있었다. 그리고 식당 근처에서도 시체가 발견됐다.
이걸 가지고 시신을 없애기 위해 인육국수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리엔탈 데일리 또 다른 데도 넘어가기 시작하고 아시아원도 넘어가기 시작하며 전 세계적인 신문사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데일리 메일, 뉴스위크까지 말이죠.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지금까지 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외국 기사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11월 4일 정도까지의 기사가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는 태국 방콕에 있는 이 지역에서 사람의 인육고기로 만든 국수가 있었다라는 식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당시에 격분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기사가 이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와 관광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불만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태국에 대한 당국의 반응입니다. 이 내용까지 양쪽의 견해가 팽배하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후 사람들 사이에선 어디가 진실이냐는 가지고 진실 공방을 약간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고 단순 살인 사건 아니면 끔찍한 사건, 당국이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라는 어떻게 음모론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과 아니 저거 그렇다고 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접근의 취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은 지금까지도 논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실도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이게 과연 정말 인육에 대한 부분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살인사건이었던 건지 말이죠. 여러분과 뒷이야기에서 조금 더 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받고 나서 왜 조금 사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맞아요. 왜냐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없어요. 했다는 것과 절차가 맞지가 않는 내용인 거죠. 왜 절차가 맞지 않지?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거 말이 앞뒤가 좀 안 맞게 진행이 되는데?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건을 저질렀던 용의자가 이 10월 21일 이후로 아예 종적을 감췄던 거죠. 아예 그렇게 됐던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 입장도 함부로 방송을 진행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태국 정부도 이거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고. 근데 개인적인 입장이긴 한데 알아보게 되면 태국 내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외국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의 예를 들면 뭐 서프라이즈 같은 프로그램들, 우리나라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이거 앞뒤 다 자르고 아까 말씀드린 앞부분에 대한 내용만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처럼 전부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태국이 뭔가 인육과 관련된 걸로 국수 파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이상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나씩. 근데 이게 한 가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엔 이거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태국 관광 산업에 대해서 뭔가 막기 위한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에 대해 국가가 한 방식이 아닐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처음에 만들어졌던 내용 자체가 앞뒤가 거의 맞지 않는 되게 허술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국 정부도 굉장히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이 기사를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사를 안 내리니까 이거 진짜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판단. 에이 이거 기사가 지금까지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진짜 이거 이 내용 맞는 거 아닐까? 아니 만약에 진짜 맞으면 태국 정부의 말이 맞으면 이 기사 다 내려가고 정정 보도가 오겠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언론 매체는 아직 정정 보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태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여러 가지의 생각이에요. 네, 물론 이건 누가 맞다 뭐다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음모론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현재 분할되어 있는 상태. 다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 얘기했던 게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좀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이제 이거에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견해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한테도 내용을 좀 분산해서 이상한 점도 얘기하고 이런 내용도 있다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있다 라고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